여러분, 오늘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여름이라고 시원하게 잘라둔 참외 한 접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시던 오렌지 주스 한 잔, 손바닥만 해서 가볍게 넘겼던 키위 두 알이 정말 우리 몸에만 좋은 음식일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에게는 과일이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에게는 같은 과일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음식이 갑자기 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문제는 주스로 갈아 마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내 콩팥 상태를 모르고 젊을 때처럼 마음껏 드시는 습관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힘들어도 바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필터가 조금씩 막히고 물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칼륨을 내보내는 힘이 약해져도 처음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소변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얼굴색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검사표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 크레아티닌이 올랐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숟가락, 하루 한 조각이 콩팥을 쉬게 할 수도 있고 콩팥을 더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 동안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콩팥병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유튜버처럼 겁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분들을 보았고 투석실에서 식단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생활 25년을 걸고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콩팥 상태에 맞게 고르자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공포가 아니라 안전하게 먹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콩팥이 약한 분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과 먹는 방식입니다. 둘째, 비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과일 선택법입니다. 셋째, 병원 검사표를 보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내가 아프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밥을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콩팥이 정상이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정상이고 의사에게 특별한 식이 제한을 듣지 않은 분이라면 과일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에는 수분, 식이섬유,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졌다는 말을 들으신 분, 혈중 칼륨이 높다고 들으신 분, 심장약이나 혈압약 중 일부를 드시는 분, 그리고 투석 전후로 식단 관리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과일도 약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은 양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씹어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참외와 멜론입니다. 여러분, 참외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과일입니다. 노란 껍질을 깎으면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집니다. 어릴 때 여름마루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참외를 나누어 먹던 기억이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외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참외 자체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에게 참외와 멜론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쉬운 과일입니다. 수분도 많고 칼륨도 들어있고 달아서 계속 손이 갑니다. 한두 조각에서 끝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반 통, 한 통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새 필터처럼 물도 잘 거르고 미네랄도 잘 조절하고 몸에 남기면 안 되는 것은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되면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막힙니다. 필터가 약해졌을 때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넣으면 콩팥은 그것을 제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근육과 신경,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살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림을 알뜰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자식들이 사다 준 과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꼭 다 드셨습니다. 어느 여름 집에 참외와 멜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은 아깝다면서 며칠 동안 매일 큰 접시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손끝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이미 콩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 뒤로 박순자님은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양을 정해놓고 드십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참외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많이 드시는 습관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작고 새콤하고 숟가락으로 떠먹기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하루에 2알, 3알씩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작은 크기가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작으니까 부담이 없겠지 생각하시지만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금방 늘어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칼륨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은 몸 안에 칼륨이 올라가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검사는 검사대로 확인하고 식단은 식단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과일이 콩팥에 좋다더라, 어떤 과일이 해독을 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 식단은 남의 식단을 그대로 가져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과일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과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혈액 검사표의 칼륨, 인, 사구체 여과율, 당뇨 여부, 혈압약 종류, 부종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절대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나 영양사와 이야기할 때 기준을 잡는 안내판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거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 대신 먹으면 좋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에게는 적당한 수박이 시원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조절이 어려운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심장이나 콩팥 때문에 수분 제한을 들으신 분에게는 수박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한 조각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여름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한 접시, 2접시 넘어갑니다. 한 통을 잘라 놓으면 며칠 동안 계속 드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과 당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콩팥은 몸 안의 물 수위를 조절하는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수문이 튼튼할 때는 들어온 물을 적절히 내보냅니다. 하지만 수문이 녹슬고 힘이 약해지면 물이 몸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과일도 수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물만 수분이 아닙니다. 국물도 수분이고 죽도 수분이고 수박도 수분입니다. 여러분이 콩팥병으로 수분 조절을 듣고 계시다면 수박은 특히 양을 정해 드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최기훈님은 여름이면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콩팥 수치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수박은 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에 누우면 숨이 차고 발목이 붓고 체중이 며칠 사이에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기훈님은 수박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양을 손바닥 반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체중과 부종을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불안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콩팥 관리는 무조건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준을 알고 조절하는 싸움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오렌지 주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렌지보다 주스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고 먹는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섬유질은 줄고 당분과 칼륨은 빠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콜라는 안 마시고 주스를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과 혈당이 약한 분에게는 주스도 조심해야 할 음료입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의 콩팥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는 콩팥에 아주 작은 혈관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그 작은 거름망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 음료가 자주 들어오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콩팥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씹어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안전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주스 한 잔, 운동 후 주스 한 잔, 더워서 주스 한 잔, 이렇게 반복되면 어느새 하루 당분과 칼륨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주스를 보약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아주 가끔 작은 양만 드시고 가능하면 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외도 조심, 키위도 조심, 수박도 조심, 오렌지 주스도 조심이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일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도 담당 의료진이 금지하지 않았다면 양을 정해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단, 어떤 과일이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안전해 보이는 과일도 한 바구니를 드시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접시 하나, 천천히 씹기, 주스 금지, 검사표 확인입니다. 비교적 부담을 줄여 선택하기 쉬운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단맛이 있지만 씹어먹는 속도가 느리고 식이섬유가 있어 포만감도 줍니다. 콩팥 식단에서 사과는 많은 분에게 무난한 선택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이 중요합니다. 큰 사과 한 개를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 개 또는 작은 사과 하나를 하루 간식으로 생각하십시오. 껍질은 깨끗이 씻어 드셔도 되고 씹기 어렵거나 소화가 불편하시면 깎아서 드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공복에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사이에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색이 선명하고 향이 좋아서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큽니다. 달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한 번에 정해 먹기 쉽습니다. 작은 그릇에 6개에서 8개 정도만 담아놓고 그 이상은 꺼내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딸기에 설탕을 뿌리거나 연유를 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건강 간식이 달콤한 디저트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딸기 자체이지 설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을 살리는 것은 양이고 과일을 해치는 것도 양입니다. 딸기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작은 접시 하나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송이를 넣고 먹으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을 미리 덜어 놓으셔야 합니다. 작은 알로 10알 안팎 또는 작은 접시 하나로 정하십시오. 포도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도즙은 주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알이 농축되어 들어갑니다. 건강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콩팥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즙, 주스, 농축액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씹는 과일이 낫고 마시는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새콤달콤해서 입맛이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가능하면 생과일을 작은 조각으로 드시고 통조림을 드실 때는 시럽을 버리고 한두 조각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과일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형태와 양입니다. 생과일인지, 주스인지, 말린 과일인지, 설탕에 절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작아 보여도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한 줌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살구 같은 것은 콩팥이 약한 분에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병원 검사표에서 무엇을 보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 필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식단을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둘째, 혈중 칼륨입니다. 칼륨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일, 채소, 국물, 대체 소금까지 모두 다시 보셔야 합니다. 셋째, 크레아티닌입니다. 이 수치가 오르면 콩팥 기능 변화가 의심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변 단백입니다. 소변에 단백이 나온다는 것은 콩팥 거름망이 상처를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면 식단 조절도 감으로 하게 됩니다. 감으로 하는 콩팥 관리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맞습니다. 아무 제안을 듣지 않은 분까지 과일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식사가 너무 빈약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콩팥 검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표를 보실 때 그냥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구체 여과율이 몇인지, 칼륨이 몇인지, 소변 단백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오래 지켜야 할 집입니다. 집에 배수관이 막히는지 모른 채 물만 계속 부으면 언젠가 넘칩니다. 이제 실천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앞에 네 문장을 붙여두십시오. 첫째, 콩팥이 약하면 과일은 작은 접시 하나입니다. 둘째, 주스보다 씹는 과일입니다. 셋째, 수박처럼 물이 많은 과일도 수분으로 계산합니다. 넷째, 칼륨이 높다는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합니다. 이 네 문장만 지키셔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정하십시오. 부모님께 과일을 사드릴 때 한 박스로 사드리지 마십시오. 많이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딱 먹을 만큼 작은 포장으로 검사 결과에 맞는 과일을 사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살 한정숙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은 건강에 좋다며 과일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한정숙님이 아까운 마음에 그것을 매일 많이 드셨다는 점입니다. 사과, 키위, 수박, 주스를 섞어 드시다 보니 혈당도 흔들리고 칼륨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족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과일을 많이 사다 드리는 대신 작은 용기에 하루치만 담아드렸습니다. 주스는 끊고 사과와 딸기처럼 양을 정하기 쉬운 과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검사표를 가족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몇 달 뒤 한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맞게 먹는 것이 건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음식도 알맞게 먹어야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일주일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은 결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감동받고 내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칙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참외, 멜론, 수박, 키위, 오렌지 주스가 있다면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중 누가 먹을 것인지, 나는 얼마나 먹을 것인지 먼저 나누어 놓으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계신 집에서는 큰 접시를 쓰지 마십시오. 큰 접시는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작은 접시에 담으면 적은 양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과제입니다. 둘째 날에는 검사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나 병원 피검사 결과지를 꺼내보십시오.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칼륨, 소변 단백이라는 말을 찾으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자녀분께 사진을 보내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혼자 해석해서 겁먹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음 진료 때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제 칼륨 수치는 괜찮습니까? 선생님, 수박이나 주스를 조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환자가 건강을 더 잘 지킵니다. 셋째 날에는 주스를 멈추고 씹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씹는 것이 귀찮아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가 약해서 그렇고 소화가 걱정돼서 그렇고 바쁠 때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과 혈당이 약한 분에게 과일 주스는 너무 빠르게 들어옵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씹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양이 줄고 포만감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음식을 씹어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넷째 날에는 가족과 규칙을 정하십시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과일을 많이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사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때로는 부모님의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과일을 사오려면 한 박스 말고 조금만 사와라. 주스 말고 씹어 먹는 과일로 사와라. 내 검사 결과에 맞는 과일인지
먼저 확인해 달라. 여러분,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사랑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알면 더 잘 도와줍니다. 모르면 사랑으로 사온 과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짠 국물을 함께 줄이십시오. 과일만 조심한다고 콩팥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콩팥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짠 국물일 때가 많습니다. 찌개 국물, 라면 국물, 젓갈, 장아찌, 김치 국물 이런 것들이 매일 쌓입니다. 과일을 작은 접시로 줄였는데 국물을 몇 끼 마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콩팥을 지키는 식탁은 하나만 바꾸는 식탁이 아닙니다. 과일의 양을 정하고 국물을 남기고 짠 반찬을 줄이고 물과 체중을 확인하는 식탁입니다. 우리 식탁이 바뀌면 우리 콩팥도 숨을 쉽니다. 여섯째 날에는 몸의 신호를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지, 밤에 숨이 차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손발이 저린지 적어 보십시오.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콩팥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어두면 병원에서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안 좋아요보다 3일 전부터 밤에 누우면 숨이 찼습니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끔 저려요보다 수박을 많이 먹은 다음 날 손끝이 저렸습니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기록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보험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나에게 맞는 과일 목록을 만드십시오. 무조건 좋은 과일, 무조건 나쁜 과일로 나누지 마십시오. 내 검사 결과에 맞는 과일, 내가 양을 지킬 수 있는 과일, 가족이 준비하기 쉬운 과일, 이렇게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사과는 반 개, 딸기는 작은 그릇, 포도는 미리 덜어놓기, 파인애플은 생과일 한두 조각처럼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 목록에는 주스, 말린 과일, 함박스 과일, 큰 접시 과일, 밤늦은 과일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 있지만 종이에 써놓은 원칙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나나는 건강한 분에게는 좋은 과일일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칼륨 때문에 조심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하루에 한두 개씩 습관처럼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어떤 분은 토마토는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콩팥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분류보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양입니다. 토마토도 칼륨이 적은 음식은 아니므로 칼륨 제한을 들으신 분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과일이든 채소든 콩팥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콩팥은 들어온 칼륨, 수분, 당분, 나트륨을 처리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과일을 물에 담가 놓으면 칼륨이 빠집니까? 감자나 일부 채소는 물에 담그거나 삶는 방법으로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그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도 변하고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복잡한 조리법보다 양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콩팥 식단은 어려운 계산보다 지킬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작은 접시 천천히 씹기, 주스 피하기, 검사표 확인하기. 이 네 가지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줄이면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걱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조건 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콩팥병이 있는 분도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영양소를 얼마나 먹을지는 병기와 치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분과 투석을 하는 분은 단백질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낮아도 문제가 되고 높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맞는 기준은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다음 진료 때 더 좋은 질문을 하도록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건강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밥 한 톨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장에 싸게 나온 과일 한 박스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어야지, 자식들이 사왔으니 고맙게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워서 먹은 음식 때문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 절약일까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양을 억지로 먹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우리 콩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이번 한 번 줄이는 것이 과일 한 박스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과일을 사왔는데 이건 내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 섭섭해 할까봐 그냥 드십니다. 손주가 주스를 따라주면 거절하기 미안해서 마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드럽게 말하셔도 됩니다. 고맙다. 그런데 내 콩팥 때문에 조금만 먹을게. 고맙다. 주스보다 과일을 조금 씹어 먹을게. 고맙다. 다음에는 작은 포장으로 사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여러분 몸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알아야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과일이 콩팥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 검사 수치를 모른 채 많은 양을 자주 주스로 말린 형태로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제목보다 정확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더 이상 인터넷의 과장된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과일이 신장을 살린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먼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 칼륨 수치에는 맞습니까? 내 사구체 여과율에는 맞습니까? 내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 식탁을 바꾸는데 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큰 컵에 주스를 내려놓고 작은 접시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일을 한 번에 씻어 큰 그릇에 담지 말고 오늘 먹을 양만 접시에 담으십시오. 냉장고에 남은 과일은 가족과 나누고 다음부터는 작은 양만 사십시오. 검사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다음 진료 때 식단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콩팥 관리입니다. 작고 조용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경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콩팥 약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가 콩팥을 재생한다. 딸기가 투석을 막는다. 어떤 주스가 신장을 살린다.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생활 전체로 지키는 장기입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짠 국물을 줄이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검사를 받고 그 위에 식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일은 그중 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과일이 망가진 콩팥을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일 습관을 고치면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자식들 먼저 먹이고 우리는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몸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더 오래 걷고 웃으려면 우리 콩팥을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콩팥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표로 말하고 부종으로 말하고 숨참으로 말하고 칼륨 수치로 말합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참외와 멜론은 콩팥이 약한 분이 많이 드시면 칼륨과 수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는 작아서 여러 알 드시기 쉽기 때문에 양을 정해야 합니다. 수박은 물처럼 보이지만 수분 제한이 있는 분에게는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여러 개의 과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사과, 딸기, 포도, 파인애플처럼 양을 정하기 쉬운 과일을 작은 접시로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칼륨이 높거나 콩팥병이 진행된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집 식탁을 우리 몸에 맞게 다시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과일을 큰 그릇에 담지 말고 작은 접시에 담으십시오. 주스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십시오. 검사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말해 주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식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우리 평생 건강주치의 진료실에 함께 해 주십시오. 댓글에는 오늘부터 바꿀 과일 습관 한 가지를 남겨주십시오. 사과를 작은 접시로 먹겠습니다. 주스를 끊겠습니다. 검사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을 지킵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그러나 오래오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십시오.